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추방부라고 들어봤습니까? 추미애 국방부를 줄여가지고 추방부라고 합니다. 추방부. 국방부가 의연하지 못하게 추방부라는 오명을 듣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정경두 때문입니다. 그 어설픈 인간이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갖다 안보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대한민국을 갖다 국군을 갖다가 완전히 무장하다시피 기강을 해이시킨, 또 규정을 갖다가 허위로 발언하고 뭐 카톡으로 휴가도 된다느니 정치권한테 아부를 떨지 않나. 국방부 장관이라고 아부부 장관이라도 과언이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그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다수의 청탁을 다 파악하고도 허위 해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추미애 국방부. 책임자 전역에서 모른다 해라 등등 국회 질의 등 대비해가지고 Q&A 질문과 답변으로 말이죠. 정리해가지고 했다는 다 리허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국방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방부를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그 서모 씨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파악을 다 했다고요. 증인들이 다 나섰고 허위 해명을 기획한 것으로 이제 23일 확인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허위로 어떻게 해명을 할까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실이 입수한 법무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국방부 내부 문건 두 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초 희망자 중에 선발하려 했지만 다수의 청탁 전화로 추천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그렇게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건에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1하는 제보자,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대령이 전역한 상태에서 군에서 충분히 사실 확인이 어렵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글로 몰고 가려고 했고, 두 번째는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방식으로 선발한다 였다. 이렇게 지원자 중에서 추천 방식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였다는 것입니다.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확 숨겨버린 채 허위 해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청탁이 있었다는 그런 핵심 내용, 핵심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쟁점을 갖다가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국회 질의응답 등에 대비를 해가지고 참 이게 국방부가 이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군인 제복을 입은 그 최고 사령탑에서 이런 장난질을 하고 말이죠. 못된 짓을 하고 이것이 국방부입니까? 국토방위에 전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정치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도 모조를 하고 허위 해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게 국방부가 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2018년 카츄샤 평균 휴가 일수하고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어떻게는 없었다. 또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답변해라 이런 식이죠. 그러나 군이 실제로 추 장관 아들 총 추가 휴가일이 58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츄샤 평균 휴가일은 35일입니다. 카츄샤는 35일입니다. 육군 평균 54일보다 짧았습니다. 그럼 카츄샤에 다녔으니까 카츄샤 평균에 35일로 계산을 기점으로 해야죠. 육군 평균이 54일이라고 해도 58일이라고 그러면 4일이 많습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군은 실제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이 사실관계 확인까지 해놓고도 국민을 이렇게 속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국민을 속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다는 그런 셈이 됩니다. 이 김도우 의원이 상당히 이 역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딱 맞게, 안 그러면 큰일 날 테니까 아주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이 추장관 보좌관에게서 병가 연장요구를 받았던 가추샤 지원반장 A 상사, 그 사람은 당시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2017년 6월 16일 암 진단을 받고도 정상 근무를 하다가 뒤늦게 군병으로 후송된 사실을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이 추장관 아들이 서울 강남 대형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데 나머지 기간 집에서 쭉 쉬었다는 것. 네? 무슨 뭐 큰 병으로도 입원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무릎에 무슨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그 가벼운 수술이다. 또 오죽하면 군의관이 그거는 밖에 나가서 수술할 건이 아니고 여기는 군병원에서 가능한 수술이다. 군병원에서 하는 수술이다.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아직도 지금 왈가왈부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 바로 이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쓴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국방부가 이 청탁국을 풀어줄 키맨으로 거론된 A 상사가 지난 6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두하자 이례적으로 인사업무 담당 부사관을 동행시켰습니다. 부사관을 일부러 헛소리 할까봐. 헛소리가 아니고 자기들 각본대로 너무 진실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봐 혹시 의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입막음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방부 측의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병가가 연장된 실제 사례 자료를 집중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방부 소리 듣죠. 추방부, 추미애가 국방부를 접수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어디 국방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동력에 지금이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동지 이튿날 다음날 추운 겨울날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5시쯤 되면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추위. 우리는 또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면, 2-3시간 지나면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릅니다. 여지없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어두운 암흑은 거칩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자, 누군가 어떤 검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광풍의 시대라고 말이죠. 7월 20일 날 누군가 얘기를 했죠. 광풍의 시대. 네, 광풍도 지나가고야 맙니다. 태풍도 폭풍도 다 지나가고야 말지 않습니까? 핥히고 지나간 흔적,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상은 핥혔습니다. 핥힐 대로 핥히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지막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희망을 갖고 기다립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지구가 망해야 되니까. 대한민국은 떠오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